자, 이어서 15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자, 일단 알 수 있는 점들부터 표시해 봅시다. 이 세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다 밑이 2로 같죠, 그쵸? 그래서 절편들 먼저 표시해 볼게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표시하고 가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여기 A, B, C의 x좌표가 각각 x1, x2, x3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맞죠? 이걸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로그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근데 밑이 같으니까 진수가 같다라고만 놓고 풀어줘도 되겠죠. 자, 먼저 A와 B를 찾아봅시다. 절대값 KX가 x 더하기 4와 같은 점을 찾는 거예요. 그 중에서 k는 1보다 큰 실수였으니까 x가 양수였을 때 kx와 x 플러스 4의 교점이 생길 거고, x가 음수일 때, 즉 교점 a는 마이너스 kx와 x 플러스 4의 교점에서 생기겠죠. 그쵸? 자, kx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라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게 위에 플러스였었을 때의 교점이 x2고 마이너스였을 때의 교점이 x1일 거예요. 맞죠? 자, 마찬가지로 B와 C 교점 x좌표를 찾는 방정식을 찾아보면 kx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m,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이 방정식의 근은 또 플러스 마이너스 차례대로 플러스일 때가 오른쪽 x2, 마이너스일 때가 x3임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x2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x2를 표현해 보면 위의 방정식에서 플러스였을 때니까 x가 좌변으로 이항되면 k-1 x가 4가 되죠. 얘는 k-1분의 4. x1은 마이너스 x가 우변에 있던 마이너스 x가 좌변으로 이항될 테니까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자, x2를 밑에서 또 찾아봅시다. 위에 플러스였을 때가 x2였으니까 마이너스 x,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k 플러스 1분의 m, x3는 마찬가지로 k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m,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표현까지만 해보고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서 x2가 마이너스 2배의 x1과 같으면 이라고 했어요. 그쵸? x2와 x1을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찾았던 얘랑 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포인터가 있었구나. 얘랑 포인터 색깔을 빨간색으로, 얘랑 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k-1분의 4가 k 플러스 1분의 8과 같다. 4 약분해 버리면 2k-2는 k 플러스 1, k는 3이다. 맞네요. 그쵸? 자, 니은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x1과 x1과 x3을 곱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는 모양이 나오니까 분모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x2를 제곱할 때 얘를 제곱해도 되고 얘를 제곱해도 되는데, 조금 센스가 있으면 얘네 둘의 곱이 분모에 나올 거니까 좌변도 얘네 둘의 곱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쵸? 그러면 곱해보면 k-1, k 플러스 1분의 4m으로 좌변과 우변이 모두 같죠. 그 말은 얘가 맞는 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딱 모양 보면 x1, x2, x3가 차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등비 중앙을 표현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공비가 음수다까지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디귿을 그냥 계산으로 푼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쵸? 계산으로 풀면 될 텐데, 그냥 센 계산보다 방금 이 등비 수열이라는 걸 캐치하고 움직이면 굉장히 계산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x1, x2, x3 이렇게 있는데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kx에서 요 x1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x3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높이는 같죠, 그쵸? 이 세 개가 높이가 같은데 얘네들 역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한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세 점이 진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면 예, 로그 값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거 등비수열과 등차 수열의 관계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y1, y2, y3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A의 y좌표와 B의 y좌표와 C의 y좌표 요 간격이 일정하다는 소리잖아 지금. 문제에서는 AB 기울기와 AC의 기울기의 합이 0이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AC는 y좌표가 2배 증가했죠. 언제 뭐 AB보다. 맞습니까? 근데 기울기가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이 같아야 돼. 그 말은 여기에서 x의 증가량보다 여기에 x의 증가량이 2배 더 많다. 이러면 기울어진 정도가 같겠죠. 이걸 한번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x2 빼기 x1이 x1 빼기 x3의 2분의 1배다. 즉 여기에 2배 하면 얘랑 같다. 이런 내용을 캐치할 수 있어요. 이걸 관계식으로 풀어줘도 괜찮은데 여기서 한 번 더 센스를 발휘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세 개 점의 좌표에서 x2의 좌표가 지금 두 개의 정보로 주어져 있어요. 지금 분모가 다르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각각의 분모로 쉽게 맞춰줄 수 있는 애가 x2란 말이지. 그러면 x2를 여러 번 사용하면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기가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3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x2 빼기 x1의 3배가 x2 빼기 x3와 같다. 여기를 이렇게 바꿔서 x2를 여러 번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좀 쉽게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한번 써봤어요. 자, 그럼 x2 빼기 x3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 플러스 1분의 m에서 k 빼기 1분의 마이너스 m을 뺄 거니까 k 빼기 1분의 m을 빼죠. 이거 m 묶어주면 k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k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모양 될 거고요. 얘는 x2 k 빼기 1분의 4에서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를 뺄 거잖아. k 플러스 1분의 4의 3배 얘네 둘이 같다. 이것도 앞에 4를 묶어주면 12배의 k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같다. m이 얼마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m은 1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m은 12를 이런 데다가 갖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k 마이너스 1분의 4가 k 플러스 1분의 10이랑 같으니까 4 미리 약분하고 움직이면 k 플러스 1분의 3과 같고 3k 마이너스 3이 k 플러스 1과 같다라는 소리니까 2k는 4. k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 이러면 m은 12, k제곱은 4 더하면 16이기 때문에 뒷보기가 틀린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 기억니은 3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 f'1 구하는 거잖아요. 도함수도 함수잖아. 우리가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x값에 1을 집어넣으면 개수만 나오죠. 2 더하기 a가 4다. 바로 a가 2다. 이런 거 암산으로 바로 캐치할 수 있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값을 구하는데 사인 곱하기 코사인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이거는 고1 과정 곱셈 공식 활용이잖아요. 그쵸? 요거의 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1 더하기 2배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과 같다. 얘는 9분의 16 3분의 4의 제곱이 될 테니까 1, 4분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사인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 합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합은 3분의 4 그쵸? 그거에 30배 답은 40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18번 그냥 고배미분법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자, f'(x)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f'(x)
더하기 2x-2 곱하기 fx. 예, 여기에서 주어진 정보가 뭘 말하고 있죠? 네, fx가 f'3이 0이다. 예, 요 전체를 날려줄 수 있죠, 그쵸? 예, 그 다음에 f3은 2다. 여기다 3 집어넣으면 6-2 4 곱하기 2. 예, 8 나오겠네요. g'3은 8.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19번 뭐 등비 수열하면 뭐 일단 막 초항의 아래 n-1제곱 이런 거 쓰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예. 얘기하고 싶은 게 두 개가 있는데 뭐 아마 통분해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3 곱하기 A5 분의 A3 더하기 A5 이렇게 만들어주면 예, 분자가 서로 같으니까 예, 분모도 같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3 곱하기 A5가 1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 방법은 이 문제에서만 이게 여기도 3이고 여기도 5니까 이 문제에서는 좀 유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5하고 7이었어 이런 식으로 줬을 때도 간격만 같으면 쓸 수 있는 거. 예, 등차나 등비는 간격이 핵심입니다. 예, 핵심을 이용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A5는 A3의 공비의 제곱을 곱한 거잖아, 그치? 요거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머릿속으로 A3을 묶었을 때 1 플러스 R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A3에서 A5로 갈 때 R제곱분의 1을 곱했잖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A5분의 1에다가 R제곱을 곱하면 A3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A3과 A5분의 1이 서로 같다. A3 곱하기 A5가 1이다. 등비중항 모든 항이 공비가 양수, 초항도 양수니까 모든 항이 양수겠죠. A4의 제곱이 1이니까 A4는 1. 이렇게 생각하면 초항이 4분의 1인데 네 번째 항이 1이야. 예, 공비를 3번 곱했더니 1이야. 여기서는 A10 구하려면 공비를 6번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비의 세제곱이 4니까 얘는 4를 2번 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20번 문제는 그냥 전형적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인 것 같아요. 삼각형 A, B, C가 있어요. A, B, C 1대 2대 루트 2 A, B가 1이고 B, C가 2고 A, C가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외접원의 넓이가 28파이가 되더라 라고 했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 쓰라고 강요하고 있죠. 그쵸? 예.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또 CA니까 예, 사인 B분의 CA가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28, 2루트 7이니까 4루트 7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4루트 7과 사인 B만 곱해주면 될 거잖아요. 여기서 세변의 길이의 B를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B를 바로 찾을 수 있죠. 코사인 B는 2, 1,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예, 루트 2의 제곱 빼버리면 4분의 3이 나오죠. 예, 코사인이 4분의 3이니까 사인 B는 4분의 16-9, 7 루트 7이라고 나올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여기다가 4분의 루트 7 사인 B를 곱해주세요가 되니까 답은 7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네요. 자, 21번 문제 되게 좋았던 문제 같은데 네, 뭐 이 문제를 뭐 거꾸로 추적해서 풀어봤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 문제 구성에서 좋았던 게 얘가 지금 빠지는 게 마이너스인데 이 플러스 5라는 숫자가 홀수라는 게 되게 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보면 AN이 0 이상일 때는 계속해서 2를 빼요. 그러면 초항이 뭐 100만이었어도 계속해서 작아지니까 언젠간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쵸? 근데 2씩 작아진다는 거는 초항이 짝수였으면 계속해서 0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짝수만 나오는 거야. 2를 빼니까 모든 짝수가 다 나오겠죠. 초항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짝수가 다 나오겠지. 근데 더하는 값마저 짝수였으면 음수, 자 뭐 짝수에서 시작해서 2 빼고 2 빼고 2 빼고 짝수, 그 다음 0,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로 내려갈 수가 없죠. 0 이상이 됐을 때까지만 2를 빼는 거고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얘를 더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더하는 게 5가 아니라 6 같은 수였으면 여기서 4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또 2, 0, 마이너스 2, 4, 2, 0, 마이너스 2 홀수는 만나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반대로 초항이 홀수였어. 초항이 홀수였으면 얘는 홀수에서 시작했으면 2씩 작아지면 계속해서 바로
하나 작은 홀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뭐 쭉 작아지다가 5, 3, 1, 마이너스 1 여기 더하는 값이 6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돌겠죠. 그러니까 더하는 값이 짝수였으면 홀수에서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홀수만 나오고 짝수에서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짝수만 나오는 거야. 돌고 돌아도. 근데 이거는 홀수를 더하니까 짝수에서 시작해서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2로 가겠죠. 무조건. 예, 그게 다시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홀수가 나오잖아. 여기서 또 내려가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다시 또 짝수가 나오잖아.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와? 마이너스 2로 돌아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마이너스 2는 나오고 마이너스 2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음수는 이렇게 반복돼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주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주기 찾으라는 문제였는데 그냥 뭐 뭘로 끝나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15번째 항이 음수가 되도록 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끝난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그 앞에 항은 뭐였어야 돼? 1. 그 앞에 항은 3. 그 앞에 항은 5에서 내려왔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에서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다음 2였으면 앞에 항은 0.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얘도 마찬가지로 6에서 내려왔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에서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게 큰 데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다 그러면 초항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언젠가 음수가 한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요 사이클을 돌아줘야 초항이 가장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계속해서 작아지기만 하는 모양이었으면 당연히 처음이 가장 크지. 그럼 얘가 어디선가 작아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초항이 비교적 작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요게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작게 만들어주려면. 그러면 이 사이클의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항마다 반복해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15항이 음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이 15항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A1이 얼마고 15항이 마이너스 2였을 때 A1이 얼마인지를 거꾸로 역추적해 보자는 건데 마이너스 1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주기가 7이니까 A8도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물론 A8이 마이너스 1이 안 나오고 쭉 가다가 5 뭐 이렇게 해서 5, 7 이렇게 커져도 되고 여기 6에서 4에서 마일로 안 오고 다시 6, 8 커져도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커지기만 하면 초항이 커질 거니까 우리는 초항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돌 수 있는 만큼 돌려야 돼요. 여기서 뺑뺑이를. 맞죠? 예, 그럼 거꾸로 또 7번째 전으로 돌아가면 A1이 마이너스 1이면 딱 뭐 여기서 뱅뱅이를 계속 본 거야. 근데 첫째 항이 자연수래. 맞죠? 그쵸?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두 번째 항이 거꾸로 삥 돌면 두 번째 항이 4에서 마일로 온 게 아니라 두 번째 항이 4에서 6에서 4로 가서 이 주기에 올라타서 이렇게 돌아서 왔으면 마이너스 1에서 끝날 수 있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15항이 마이너스 1에서 끝났을 때 초항의 최소값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15항이 음수는 마일 아니면 마이밖에 없어요. 그쵸? 예, 음수가 되는 순간 바로 튀어 올려보내니까 이식자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모양밖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가 15항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돌고 와서 8항, 돌고 와서 초항이 음수일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A5는 5. 두 값 중에 누가 더 작아요? 5가 작죠. 가장 작은 값 5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2번 킬러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해설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면 또 다음에 질문을 해주세요. 카톡이나. 네, 자, 주어진 조건을 쭉 읽어볼게요. 뭐 읽어보면 F가 이렇게 주어졌고 G는 G'X가 X 플러스 A와 fx 3x 더하기 a이고 G2가 0이다. 여기까지 정보는 캐치를 하고 다음 줄로 가야죠. 이랬을 때 hx를 새롭게 정의했네요. 자,
f는 1차 함수고 g는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gx는 3차 함수인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3차 함수의 3차항의 개수가 얘가 2차항의 개수가 3이니까 gx는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다 라는 걸까지 캐치할 수 있고 f의 1차항의 개수가 3이니까 얘는 3x 4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되는 4차항의 개수가 3인 4차 함수가 되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다 만족시켜 달래요. 네, 어떻게 만족시켜 달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hx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다. 일단 x축하고 접하는 상황은 무조건 나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나에서 hx가 x축에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hx의 절대값을 씌웠어요. 꺾어 올리는 거지, 그치? 근데 x축에 평행한 직선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의 최대값은 4이다 라고 했네요. 자, 어떤 경우가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얘를 꺾어 올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되겠느냐라는 걸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만들어질 수 있는 모양은 x축하고 일단 한 점에선 접해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라든지 아프리카 지도 같은 모양, 아프리카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들이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모양 얘는 안 되겠네. 얘는 안 되죠, 그쵸? 요 세 가지 모양, 나 조건을 만족 안 하네, 쟤는. 이 세 가지 모양 정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으면 교점 4개. 얘는 이렇게 꺾어 올려가지고 그으면 교점 4개. 이런 것도 이런 데다 그으면 교점 4개. x축과 접하는 접선이 있죠, 그쵸? 가조건, 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형 세 가지 모양이 되겠네요, 그쵸? 좌우로 뒤집어진 모양 이런 거는 빼고 크게 개형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습니까? 네.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는 내용은 다항함수 모든 함수가 일단 미분하면 영인수 하나씩 날라가죠. 다항함수가 있을 때 f가 있을 때 f가 가지고 있는 인수를 g가 아니라 f 프라임. f 프라임은 반드시 인수를 잃어요. 갖고 있는 인수를 모두 하나씩 잃어요. 각 인수의 개수가 한 개씩 줄어요. 대신에 f가 갖고 있지 않은 인수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x 빼기 1, x 빼기 3 이런 2차 함수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미분하면 2x 빼기 4 하면서 x 빼기 2라는 새로운 인수가 생기죠. 그쵸? 원래 갖고 있던 인수는 없어지잖아. 하나가 다 줄어들고 새로운 인수가 이게 2차식, 1차식 되면서 새로운 인수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갖고 있는 인수를 절대 갖고 있지 않아요. 안 갖고 있다가 아니라 개수가 하나씩 줄어요. 그러니까 f가 가지고 있는 인수를 f'이 가지고 있으려 그러면 f가 인수를 2개 이상 가져야 돼.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하면 미분했을 때 x 빼기 3이라는 인수는 날아가고 얘가 인수가 2개 있었는데 하나가 남죠. 얘가 하나가 남고 새로운 인수가 생기죠. 그쵸? 3차식 미분했으니까 인수를 2개. 근데 얘가 2개 갖고 있었으면 그 인수가 1개가 줄어요. 그쵸? 인수에 대한 얘기야. 다항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인수에 대한 얘기야. 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 분석을 좀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게 있으면 질문하면 내가 도와줄게요. 자, 봅시다. 포인트는 f가 얘를 가지고 있는데 g가 얘를 같이 가지고 있어. fx를 g 프라임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gx 3차식은 인수를 몇 개가 1차식 인수를 몇 개 가질 수 있죠? 3개 가질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중근과 하나를 가질 수 있고 맞죠? 1개와 2혹은 가질 수도 있죠. 1차 인수는 하나만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자, 만약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인수 이 2개 g 프라임이 가지고 있는 인수 2개가 다 g가 안 갖고 있던 인수였다. 그럼 g가 인수를 3개를 갖던 다른 하나를 가졌던 어떤 모양을 가졌던 간에
만약에 쥐가 중근의 인수를 가졌으면 미분하면 걔는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인수를 쥐가 다 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있던 거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거야. 근데 그 한 실근이 얘네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맞죠? 즉 3x 더하기 a와 전혀 다른 인수를 최소한 하나 이상 가져야 돼. 그러면 얘가 x축을 두 번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모양이 되더라도 이렇게 꺾으면 최대 개수가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x축하고 접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면 가조건 만족시키려면 x축에서 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꺾는 순간 나조건을 만족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인수여야 돼. 즉 쥐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두 개 이상 가졌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쥐가 만약에 x 더하기 a를 두 개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두 개 가졌으면 3x 더하기 a는 원래 쥐가 안 갖고 있던 인수야. 그러면 쥐가 x 더하기 a를 두 개 가졌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3x 더하기 a는 쥐가 안 갖고 있는 인수니까 쥐는 또 다른 인수를 하나 가질 거야. 그러면 얘랑 또 다른 인수랑 이거 두 개. 그럼 이것도 아까 전에랑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프가 만족 안 한단 말이야. 맞습니까? 결국 만약 하나 빠뜨린 거 있습니다. a가 0인 경우 어떻게 돼요? 얘가 3중근 갔는데 얘도 x는 0을 근으로 가지니까 4중근 가져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라 나조건을 만족 안 해요. 그렇죠? a는 절대 0이 아니야. 그러면 a가 0이 아니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얘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수. 얘가 사실 쥐도 갖고 있는 인수였다. 그 말은 쥐가 원래 갖고 있는 인수인데 미분에서도 갖고 있다. 얘를 두 개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쥐라는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렸을 때 a의 부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이너스 3분의 a,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비례관계 이용하면 마이너스 3분의 4의 a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또는 뭐 이렇게 돼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a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어쨌든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a의 부호에 따라 좌우만 뭐 이렇게 되든 이게 이제 a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신경을 그때 쓰면 돼요. 이게 막 뒤집으면 되니까 상황은 하나야. 3중근을 마이너스 3분의 a가 3중근이고 나머지 한 실근이 마이너스 3분의 4a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a가 음수일 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a가 양수라면 좌우가 뒤집힌 모양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같은 모양을 두 개 그려볼게요. 왜 두 개 그렸냐? G2는 0이다 라는 조건 때문에 얘가 지금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둘 중에 이게 2일 때와 이게 2일 때로 나누어서 보자 라는 겁니다. 얘 마이너스 3분의 4a는 2의 4배니까 8, 얘는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hx라는 녀석이 결과적으로 최고차항 계수 3, 3이고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x 마이너스 4가 아니라 8 이거나 또는 hx가 3배의 x 마이너스 2분의 1 세제곱 x 마이너스 2 그리고 보니까 반대되는 모양이 아니네. a가 양수가 아니라 a가 음수여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네. 그쵸?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주어진 우리가 구하는 값 자체가 이런 모양으로 주어졌어요. 누가 봐도 정수가 아니라는 소리니까 여기다가 정수 대입하면 정수 나올 거 뻔한데 굳이 뭐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의리상 이렇게 만들어 보면 3이 3개, 4개, 5, 6개, 3의 6제곱 얼마예요? 729? 부호는 양수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h-1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하나 둘셋넷 다섯 243 2가 3개 당연히 얘가 더 작죠. 원하는 답 25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통 마무리할게요.